반갑습니다. 그 노래는 학습지 노조 공식 금지곡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로 잘 만드시는군요. 제가 이런 분위기 어색해서 원래 구호외침을 이런 걸 잘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저희 요구안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의 흐름에 회사가 저 써붙여 놓은 것처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복직시킨 다음에 들어와서 단협해라. 그리고 뭐 거기에 그 요구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다. 이런 식의 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가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저는 그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라면 조직이라면 해고자 복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제 노동조합이 해고자 문제는 항상 요구안에 맨 앞에 있거나 그렇지만 실제로 나중에 합의 볼 땐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실제로 힘 있는 노동조합도. 왜냐하면 조합원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 단협이다. 또 해고자들도 스스로 조합원들 월급 좀 더 올려주는 게 노동 조건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게 해고자가 그래도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내가 가감히 양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고자들 스스로도 해고자 원직 복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조직원들도 조합원들도 해고자가 복직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저는 그런 조직이라면 단체협약까지 온전히 체결하고 노동조건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올리는 투쟁들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해고자가 양보해야 한다 또는 기타 등등 또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라는 논리로 사실은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조직이 과연 단체협약을 체결한들 해고자도 복직 못 시키는 상태에서 그 조직이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제 말이 거진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간 해고자 복직 투쟁들을 많이 받고 또 해고자들도 많이 싸우는 투쟁을 하는 해고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박수를 막 찍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우리 이은탁 동지 페북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글들에 제가 다 섭렵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 문구는 기억이 남더라고요. 데모는 의리다 뭐 이런 표현.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과연 뭐가 있나. 조직원들 간에 정말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하나로 뭉치고 하는데 행여 단체협약 또는 뭐 기타 다른 것들이 쟁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믿고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 됐을 때 그 조직은 더 큰 미래가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면서
뭐 거창하게 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능교육 투쟁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요구하며 그거 반드시 두 가지다 쟁취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문득 드린 건 어느 날 이렇게 문화제가 끝나고 뒤풀이 때 한 분이 저한테 한참으로 왜 해고자 전원복직을 맨날 앞에다가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한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재능투쟁 승리한다. 재능투쟁 승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네, 고맙습니다. 종탑의 오수영 여민이 동지 나오세요. 나와라! 네, 반갑습니다. 여민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 동지들 소식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밀양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또 고공에 올라간 동지들이 계셨고, 혹시 김진숙 지도위원 고공 이후로 고공이 이번에 몇 번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번째 노동자들이 이제 고공에 올랐습니다. 지도상 이렇게 보면 제가 순서를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 버스 노동자들이 계셨고, 서울에 경비 노동자, 그리고 재능학습지 노동자, 광명의 기아차 노동자, 평택의 목재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 전주의 버스 노동자, 택시 노동자, 그리고 창원의 진주의료원 노동자, 그리고 울산의 현차비 노동자, 그리고 오늘 올라간 레미콘 노동자들까지 해서 12곳 맞나요? 예,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노동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참 지난번에 한번 글을 쓰면서 그런 글을 썼었는데 하늘이 더 이상 비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갈수록 아래에서 버티다 못해서 하늘로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강정을 보면 강정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땅에 엎드려 계시고 땅에서 치이고 오늘 밀양에 계신 할머니들께서도 땅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시고 차 밑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고 가슴 아팠던 거는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순서를 받아놨다. 한 명 한 명씩 죽을 거다라는 그런 할머니들께서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사실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과연 뭘 해야 좋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알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내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소식도 많이 퍼날라야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제 페이북에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함께하는 동지들이 항상 있는 해화동 종탑은 아름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동지들이 함께 있는데 이 동지들하고 사실 희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라는 말 자체에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켜주는 종탑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부산에 그 생명문화축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명평화 33배를 하면서 저희도 축원을 보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의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 있는 고공농성자들이 땅에 내려올 때 울지 않고 웃으면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마음고생했었을 사람들이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원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재능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웃으면서 내려가서 땅에서 제대로 설 수 없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누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우리가 정말 희망을 주는 길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정말 희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희망이 되도록 강건하게 잘 버티고 끝까지 싸워서 단체협약 체결하고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해서 땅으로 내려가서 아래에 계신 아름다운 동지들과 함께 환하게 웃겠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날 반드시 같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중탑에서 104일째죠, 저희가 있는지. 얼마 전에 집회 때 사회봤던 이현숙 조합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정면에 종탑농성 몇채자를 만들어 놨는데 북한밖에 안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라갈 때는 세 자릿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을 마쳤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세 자릿수는커녕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 했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종탑에 올라왔었는데요. 항상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종탑에서 100일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어저께 바퀴벌레,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를 제가 발로 잡았습니다. 죽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99일차 밤에 썼었는데 그 바퀴를 잡으려다 떨어져 죽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 안쪽으로 기어다녀서 제가 힘껏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탑 위에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벌들도 날아오고 파리도 있고 거미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벽돌에 살고 있는 빨간색 진드기가 정말 엄청나게 기어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연두색 벌레도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것도 하나 있어요. 그 종 아래에서 올라오는 계단 위쪽에 벽돌 틈 사이로 새싹이 났었는데요. 제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얘가 어떤 모양으로 자랄까. 그런데 오늘 자주색 꽃봉오리를 아주 작게 맺었습니다. 꽃이 곧 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일 정도까지는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서 잡았던 한계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 한계의 시간이 넘어가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아랫사람들과 더 열심히 소통할 건지,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육아를 할 것인지 이러저런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버티고 씩씩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저와 미니와 그리고 아래에 계신 수많은 동지들 같이 투쟁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벌레들과 사투를 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